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6월 3일 크림 반도와 러시아 본토로 있는 케르치 대교에 테러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선전 효과를 누린 엉터리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복은 1100kg의 폭발물로 교량 기둥 하나를 심각하게 파괴했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리고 괴멸적인 피해를 가했다고 자축했습니다. 그들은 폭발 영상과 함께 심각하게 파손된 고속도로 펜스 사진도 포스팅했습니다. 그러나 케르치 대교는 멀쩡했고 2시간 반 동안 통행이 통제됐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키예프 당국의 선전은 거의가 가짜입니다. 1100kg의 폭발물을 운반에 설치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곳에 인력으로 1톤이 넘는 폭발물을 가져다 설치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폭발력도 약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래서 실패한 수중 드론 공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케르치 대교 교각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국수 모양의 지지대가 있습니다. 폭발물이 터져 이게 약간 파손된 것 같은데 교량 안전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전 라다원 올렉 차르지오프는 SBU의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그들은 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소형 수중 드론 공격이었으며 폭발력도 매우 약했고 SBU의 유일한 목적은 홍보와 폭발 영상 녹화라고 말했습니다. SBU가 공개한 심하게 파손된 고속도로 펜스를 보여주는 사진의 진위 여부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예 다른 상황에서 촬영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황색 찌라시 빌트는 SBU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선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빌트는 푸틴과 그의 명예로운 목표물에 대한 중대한 타격이라면서 푸틴이 애지중지하는 다리가 세 번째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행이 불가능한 케르치 다리는 막대한 수리 비용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자국군과 크림반도 주민에게 흑해 연안을 따라서만 보급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엉터리 보도를 해댔습니다. 크림 반도에서는 SBU 요원들에 대한 수색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요일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을 위해 폭탄을 제작해 숨겨둔 주민을 체포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서구 주류 미디어들은 케르치 대교 습격을 이틀 전 러시아 공군 기지에 대한 드론 공격 뉴스와 묶었습니다. 두 개 묶어 한 꼭지로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내륙 기지에 대한 키예프의 공격을 다룬 국내 매체들을 보면 여전히 그들의 발표를 그대로 전파하는 확성기였습니다. 분쟁 뉴스는 양 당사자를 다 취재해야 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40만 원짜리 드론으로 러시아 전략 폭격기 41대를 폭파해 34% 전력을 초토화했다고 떠들었습니다. 진주만 공습급의 대참사로 러시아 핵 전력이 붕괴됐다고 떠들었습니다. 러소포비아에 미친 것 같습니다. 러소포비아에 미쳐도 팩트는 정확해야 합니다. 파괴되거나 심각하게 손상된 항공기 수는 10대 미만으로 러시아 전략 폭격기 전체 가운데 약간에 해당합니다. 유명 군사 채널 르이바는 공격받은 공군기지에 있었던 항공기는 9대로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전략 폭격기 뚜폴레프 160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 전략 폭격기 가운데 4% 미만이 작전 불능 상태라면서 항공기 한 대가 탑재할 수 있는 X-101 크루즈 미사일은 8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공습에서 동시 발사된 미사일은 40발로 폭격기 6대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현재와 같은 강도의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서 뚜폴레프 95 6대면 된다고 계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정작 공습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것은 가미까지 드론인 게란과 이스칸데르,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과 지로콘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사일로에서 발사되는 ICBM과 이동식 ICBM, 그리고 핵 잠수함 탑재 미사일이 주된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 2030년 유럽과의 가상전쟁에서 러시아가 필요한 것은 1992년에 단종된 구식 뚜폴레프 95 MS가 아니라 최신형인 뚜폴레프 160입니다. 지금 젤렌스키는 전쟁을 그만두면 죽습니다.
계속 긴장을 고조시켜야 하고 영국 같은 큐레이터에게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는 상황을 최대한 악화시켜 협상을 망쳐야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키어 스타머는 재무장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해군 조선소에서 132페이지 분량의 국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존 힐리 국방장관은 이 계획이 영국군과 군수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모스크바에 보내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스타머가 밝힌 국방계획은 우선 B-61 핵폭탄을 운반할 수 있는 미제 F-35A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또 제레시 크루즈 미사일과 어뢰를 탑재할 아스튜트급 신형 잠수함 12척과 신형 탄두 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스타머는 이를 위해 2030년대 후반까지 150억 파운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의 핵무기는 뱅가드급 전략 핵잠수함 4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으로부터 임대한 트라이던트2 미사일용 발사관 16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타머는 핵 잠수함 함대의 규모를 4배로 늘려 러시아,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증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최대 7,000발의 장거리 미사일을 구매하기로 했고 6개 무기 공장에 60억 파운드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또 2034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3%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스키 제미우르그 채널의 저자는 앵글로 섹슨족이 항상 러시아를 향해 고함치며 무장을 촉구한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키예프 정권이 무르만스크, 이르쿠츠크, 이바노보, 류아잔, 아무르 지역 비행장에 대한 테러 행위를 저지른 것과 같다고 시작했습니다. 로스키 제미우르그는 영국이 러시아에서 벌어진 모든 사보타지 공작의 배후였고 공식적으로는 키예프가 독박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치학자 엘레나 파니나는 수세기 동안 섬에 자리 잡은 영국은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에 악행을 저질러 왔다고 시작했습니다. 소위 영원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뿌린다면서 악행을 저질러 온 영국이 이제 재발절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썬데이 텔레그래프까지 영국을 조롱한다고 말했습니다. 썬데이 텔레그래프는 최근 이번 문제의 핵심인 총리, 국경 통제력 상실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매체는 1,000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영국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총 1만 5천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영국 해안으로 노를 저어왔는데 이들이 스타머가 약속한 새로운 국방시설에서 일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롱했습니다. 썬데이 텔레그래프는 불법 이민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부터 우선 생각한 뒤 러시아를 위협해야 순서가 맞다고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딱 맞는 지적입니다. 영국은 이미 이방인의 나라입니다. 웬만한 여러 대도시 시장이 이미 무슬림입니다. 중동, 인도, 파키스탄계 인구가 번창하고 있는데 얘들이 영국을 지킬 애국심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만성적인 경제 침체 원인을 엉뚱하게도 러시아의 공격성 증가에 돌리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장관 존 힐리는 러시아 선박이 영국 해협을 자유롭게 통과하는 것을 두고 러시아가 매일 영국을 공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런던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러시아는 영국과 영국 국민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영국을 공격할 의도나 계획이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런던의 거짓되고 기괴한 비난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런던이 러소포비아적 허위사실을 이용해 무능함을 감추고 영국이 감당할 수 없는 군사 지출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